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특집인데요. 월 운세와 함께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금전운과 귀인의 운을 함께 묶어서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해가 12달이지만은 한 해의 성패는 바로 한두 달 바짝 긴장하고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하는 한 두어 달이 한 해 운세의 성패의 8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우신 계획들이 차질 없이 순리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달에 다시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을 텐데요. 모쪼록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도움이라도 얻으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시점이 양력 3월, 음력 2월부터니까요. 정월은 건너뛰고 바로 음력 2월 운부터 설명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금전운과 귀인운을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뱀띠들의 음력 2월 운세는 상간유수로 시작을 합니다. 상간유수의 형국이라는 것은 막힌 일들의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고민과 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성과나 성취 없이 지체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 되겠죠.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어서 사람들이 보러 온다든지, 물이 흐른다는 것은 이동, 변동,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좋은 방향으로 일이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뱀띠들 3월의 운세는 만인앙시의 운인데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이죠. 만인앙시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뜻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구설이나 신경 쓸 일을 의미하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인간 구설이나 또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 관제 구설도 좀 조심하면 좋은 그런 달이죠.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이별수도 좀 조심해야 되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에 승진, 영전 운이 있을 때 또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운세의 예측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서 적당하게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어떤 인간관계에서 좀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력 4월의 운세는 금계포란의 운세입니다. 금계포란의 운세라는 것은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죠.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준비를 하는 그런 운세를 의미하겠죠.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그런 의미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고요. 신혼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한데요. 금전운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했듯이 실속 있게 쌓여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어떤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어떤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음력 5월의 운세는 맹호함정의 운세인데요. 맹호함정의 운세는 용맹스러운 호랑이가 함정에 빠진 것을 의미하니까요. 조금 조심해야 될 운세를 말하는 거죠. 함정에 결국 빠지지 않으려면 운세 전략을 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이런 달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함정에 빠뜨릴 사람과 그 주변 환경을 조심하라는 얘기겠죠.
특히 타인과의 관계나 교제 시에 좀 냉정히 분별력 있게 대처해야 되는데요. 운이 약할 때 또 투자나 돈 거래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무리한 확장보다는 무리한 어떤 보폭보다는 현상을 지키고 수비하고 뺏기지 않게 방어하는 그런 어떤 운세 전략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런 달에는 무리한 변동이나 이동, 확장은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요. 하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서 또 하게 되면 좋겠죠. 투자나 변화, 변동, 이사는 주의가 요구되는 달이기도 하고요. 또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질병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런 달에 더 꼼꼼히 건강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경우는 원금 확보 상태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현금 비중을 될 수 있으면 높이는 그런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음력 2월의 운세는 로유 다나의 운세입니다. 길에는 버드나무, 탐장에는 꽃이 둘러싸이는 그런 좋은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결국 사람 간의 관계에서 경사를 의미하죠. 특히 12달 가운데 애정과 연애운이 가장 좋은 달이기도 하고요. 애정, 연애 관계가 꼭 아니더라도 이성이 나에게 덕이 되는 또 이성 때문에 도움을 받는 그런 운세도 포함됩니다. 주로 어떤 좋은 어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죠. 반대로 또 이런 달에는 지인이나 또 친척이 상갓집에 가게 될 그런 운도 함께 있다고 보시면 좋은데요. 직장인 같으면 직장 운이 좋고 또 승진, 영전, 변동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입니다. 결국 이성 혹은 자녀로부터 듣게 되는 좋은 소식, 그런 어떤 인덕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달의 운세는요. 혼사한 자녀가 또 들려주는 이세 소식 같은 것도 이런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 7월 달의 운세는 작선연달의 운세입니다. 작선연달의 운세를 12달 가운데 가장 성취가 좋은 운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솔개가 까치집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운이 아주 왕성한 그런 운세를 의미하는데요. 식욕에 비유하면 마치 내 식욕이 아주 왕성해져서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빼앗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강한 운세를 의미하죠. 문서적인 어떤 성취나 문서운이 제일 좋은 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달에는 결국 변화나 변동, 투자나 또 부동산 이사, 매매, 진급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도드라지게 좋은 운세를 의미합니다. 시험 보는 사람들에게는 합격증도 문서가 될 수 있고요. 또 멀리 해외라도 다녀올 사람에게는 티켓도 작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확장되는, 일이 확장되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매매라든지 또 투자로 인한 어떤 수익 발생도 이런 달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달의 운세입니다. 음력 8월의 운세는 맹인실장의 운세입니다. 맹인실장의 운세는 지팡이를 짚고 가던 장님이 지팡이를 잃어버린 그런 운세를 의미하니까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달들을 의미하죠. 앞길에 느닷없이 생긴 걸림돌, 어떤 장벽을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그런 운세 전략이 필요한 달이죠. 장님에게 지팡이가 없어졌다면 그 순간 앞길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달에는 그래서 신중하게 도처에 불리하게 조성된 어떤 위험 구간을 좀 잘 살펴서 건너가야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관제 구설에 휘말리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이런 달에는 재물의 손재수라든지 사물의 손실수, 또 투자 시의 위험 부담의 어떤 최소화 전략이 아주 좋겠습니다. 결국 이런 운세에서는 전반적으로 나에게 상황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둔다면 무엇이든지 좀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는 그런 수비적인, 방어적인, 보수적인 운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하겠죠. 이사나 투자 변동은 불리하니까요. 이 다음 시기를 또 잡아보는 것도 좋고요. 보수적인, 좀 수비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그런 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고 사기를 조심해야 되고요. 또 건강도 좀 유념하면 참 좋겠죠. 9월 달의 운세는 수륙 천금의 운세입니다. 수륙 천금의 운세라는 것은 손으로 천금을 희롱할 정도로 1년 12달 가운데 목돈 운, 또 돈의 융통과 흐름이 가장 좋은 달을 얘기를 하는데요. 목돈이 움직인다는 것은 부동산 매매로 인한 혹은 이동, 이사를 앞두고 또는 수입이나 지출, 또 큰 거래가 발생하면서 내 수중에 목돈이 들어오게 되는 그런 어떤 운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어떤 돈의 규모가 제법 있는 그런 큰 돈이 움직이는 그런 어떤 달의 운세니까요. 여기에서 이런 달에 가장 중요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결국 사기 조심이죠. 사기라는 게 돈 운이 없을 때는 당하지도 않고 뺏기는 액수가 적어서 큰 피해가 없지만은 이렇게 좋은 운에서 더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돈 운이 좋아서 큰 돈이 내 수중에 융통이 되는 상태에서 사기를 피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나 충격이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결국 운세에서는 항상 좋은 운세 이면에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나쁜 운수, 또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운수도 함께 들어온다는 것, 함께 숨어 있다는 것도 현명하게 항상 꼭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음력 10월의 운세는 음력 2월의 운세와 같군요. 상간유수의 형국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상간유수, 막힌 일들이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가 10월에도 같이 이어지네요. 그동안 정체되어 있고 풀리지 않던 그런 일들, 답답하게 막혀있던 성과가 나지 않고 성취가 되지 않던 그런 일들, 그런 고민들이 서서히 방향성을 갖고 풀리기 시작하는 그런 달을 의미합니다. 성과나 성취 없이 지치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이 마치 얼음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듯이 물꼬가 풀리는 그런 좋은 의미를 말하는데요. 중요한 어떤 목적 달성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임이 느껴지는 그런 운세로 봐야죠. 예를 들어 매기 없이 마음고생을 주던 부동산이 서서히 매기가 붙어서 사람들이 보러 온다든지, 물이 흐른다는 것은 결국 이동한다는, 변동한다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니까요.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달의 어떤 운의 특징을요. 또 몸과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운세죠. 문서를 잡는다든지 하는 그런 큰 운세는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일이 방향성을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풀려가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운의 시작을 보여주는 그런 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력 11월의 운세는 좀 조심하셔야 될 운세가 다시 돌아오네요. 만인앙시의 운세입니다. 음력 3월의 운세와 같은데요. 사람 때문에 생기는 구설을 조심해야 되는 달이죠. 만인앙시라는 것은 만인이 나를 우러러본다는 그런 좋은 뜻이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좋은 의미보다는 사람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설이 생긴다는 얘기니까요. 신경 쓸 일을 의미하는 거죠. 결국 다른 사람 입에 내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좋은 일은 없을 테니까요. 주로 어떤 인간 구설이나 사람이 나를 시기 질투하는, 더 나아가서 관제 구설도 좀 조심하면 좋은 그런 운세로 보시면 되는데요. 연인이나 이성관계에서는 좀 이별 수도 이런 달에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가끔 좋은 의미로 또 여러 사람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 결혼이나 혼인을 앞둔 시기라든지 혹은 직장인의 경우 승진이나 영전 운이 있을 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결국 다른 사람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구설을 의미합니다. 꼭 좋은 운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운세 예측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구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등거리를 유지한다든지, 뭔가 두 번 볼 일을 횟수라도 좀 제한해서 줄여본다든지 해서 효과적인 그런 운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한 해의 마지막 운수, 12월 달의 운세는 금계포란의 운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4월 달의 운세와 같습니다. 4월 달에 설명드린 그 내용인데요. 작은 것을 품어서 후일에 큰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운세라고 말씀드렸죠. 금계포란의 운세는 실속 있게 작은 것들을 품어서 나중에 옥동자를 만들듯이 큰 것을 만들 그런 준비를 하는 운세를 의미합니다. 품는다는 것은 금전이나 어떤 실속 있는 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품는, 사람을 잉태하는 그런 운도 함께 의미하죠. 애정이나 연애운이 좋아지는 운세이기도 하고요. 신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그런 운세이기도 하죠. 금전운도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작은 것을 품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실속 있게 쌓여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게,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알을 품는 그런 정성이 필요한데요. 누군가 좀 감싸고 품듯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했다면 결국 이런 인간관계가 나중에 나에게 큰 덕이 되는 그런 실속 있는 귀인의 역할이 되어 있다는 건데요. 결국 이런 달은 후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품는 그런 운세를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12달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금전운과 귀인의 운은 운세 예측의 정확도를 좀 높이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기억하기 좋게 큰 줄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12달을 음력으로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로 3등분해서 알려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되실 텐데요. 12달을 3등분했다는 얘기는 1월에서 4월을 상반기, 5월에서 8월을 중반기, 9월에서 12월을 하반기로 보고 설명을 드린다는 얘기죠.
2021년 신축년 뱀띠들에게 금전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 금전운이 가장 좋고요. 또 귀인의 운이 가장 좋은 시기는 상반기입니다. 음력 4월까지죠. 그래서 이렇게 금전운과 귀인운이 가장 좋은 시기를 알게 되면 결국 이런 달에 전력 투구, 매진해서 금전운의 성과 또 귀인운의 성과를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참 좋겠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년들을 위한 자기계발과 각종 고급 알찬 정보를 편안하게 실시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겠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